제가 여기에 주사를 맞았거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사 통증은 거의 안 느껴집니다. 약물 들어가는 동안에도 거의 느낌이 없었습니다. 주사 바늘 꽂을 때도 느낌이 거의 없었고요. 아무튼 1차 접종이 끝나면 2차 접종일은 보통 3개월 후쯤으로 자동 예약이 되더라고요. 이 영상은 운 좋게 잔여 백신을 맞은 후 다음날 찍은 후기 영상입니다. 광주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좀 더 일찍 잔여 백신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스케어 나피디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는 장소가 좀 다르죠? 네, 오늘은 회사가 아니라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오늘 하루 집에서 쉬게 됐거든요. 백신을 맞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 몸 상태는 어떤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를 물어보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후기를 남기게 됐습니다. 제가 백신 예약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 날짜인 5월 27일 목요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을 통해 잔여 백신을 예약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훨씬 이전인 5월 중순쯤에 따로 회사 근처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직접 잔여 백신 예약 접종을 했었습니다. 저도 언제 백신 맞으라고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정말 갑작스럽게 오후 늦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백신 맞기 전 체크사항입니다. 일단 병원에 갔더니 2주 이내에 다른 백신 맞았는지, 그리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과거에 독감 백신 맞고 몸 아픈 적 있는지 등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해당 사항들이 없어서 바로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주사 통증 정도가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주사를 맞았거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사 통증은 거의 안 느껴집니다. 주사 중 제일 아픈 게 살을 째거나 봉합할 때 쓰는 리도카인 마취 주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주사의 통증 정도를 9에서 10이라고 가정하면 조금 아픈 항생제 엉덩이 주사의 통증은 2에서 2.5 정도 되겠네요. 헌혈시 주사바늘 꽂을 때의 통증은 1.5에서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독감 백신 및 기타 해열 주사의 통증을 0.5 정도라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주사 통증은 0.3에서 0.5 정도입니다. 저는 주사 통증이 거의 없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통증의 강도를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서 일부러 주사 맞을 때 쭉 지켜봤거든요. 의사가 약물을 약간 긴 시간 동안 3번 정도 천천히 주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약물 들어가는 동안에도 거의 느낌이 없었습니다. 주사 바늘 꽂을 때도 느낌이 거의 없었고요. 접종 후 안내사항입니다. 접종 끝난 후에 의사가 발열, 어지러움, 구토, 메스꺼움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발열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열나면 그냥 집에 있는 타이레놀 복용하라고 되게 쿨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발열 정도면 집에서 약 먹고 쉬어도 되는데 어지러움, 구토 등 다른 부작용이 정말 심각하게 나타나면 119에 전화하거나 병원에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접종 후에 심각한 부작용은 20분 내에 나타난다고 하셔서 주사 맞은 후 병원에서 20분 정도 대기를 하였습니다. 2차 접종은 언제 맞냐면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질병청에서 카톡으로 2차 접종일에 대한 안내문을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이전에 1차 접종이 완료됐다는 카톡도 와있던데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질병청에 바로 알려주고 질병청에서도 확인 후 바로 안내 카톡을 보내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1차 접종이 끝나면 2차 접종일은 보통 3개월 후쯤으로 자동 예약이 되더라고요. 접종 후 부작용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근처 약국에 들려서 타이레놀 대신에 저는 제 몸에 개인적으로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발열제를 샀는데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몸 전체에 근육통이 있다거나 몸이 나른하면서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희 외할아버지가 3일 정도 몸살 때문에 살짝 고생하셨다고 하셔서 좀 긴장을 했는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독감 백신 맞았을 때처럼 여기 주사 맞은 부위가 살짝 욱신거리더라고요. 다행히 부어오르거나 가렵거나 하는 등 다른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접종 후 병원에서 3시간 이상은 안정을 취하고 다음날까지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아마 그 느낌 때문인지 피곤한 감이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 연차 내고 지금 하루 더 쉬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아직까진 백신 부작용이라 할 만한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부작용 확률인데요, 아마 심각한 종류의 백신 부작용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검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여러 기사와 자료를 찾아봤는데 서울대병원 순환계내과 나상훈 교수님이 지난달에 발표하신 세미나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출처는 백신 접종 후 희귀혈전증의 찐 위험도 분석이라는 기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100만 건당 3.5에서 6.5건 희귀혈전증 발생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로 환산하면 0.0000035%에서 0.0000065%네요. 대략 번개 맞을 확률이 0.001 정도라고 하니까 부작용 때문에 백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각자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니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습니다. 8월 중순쯤 2차 백신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전 이 백신을 한 번만 더 맞으면 이제 당분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제 인생에서 상당수 사라질 것 같습니다. 유스케어에서 매일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하고 장갑도 끼고 주기적으로 환기도 하고 출입문 손잡이도 닫는 등 정말 여러 가지 방역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5월에 전화로 저처럼 미리 병원에 따로 예약하신 다른 동료분들도 하나둘 백신을 접종해가는 추세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했는데요. 병원에서 몸에 항체가 생기기까지 최대 2주 정도는 걸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두기도 반드시 지킬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백신 접종을 통해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상 유스케어 매니아 나피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